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득표율 62.8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고위원 당선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네 사람이 신임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 신임 최고위원 진종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신임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중에서 친한 러닝메이트로 분류됐던 사람이 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그리고 진종호 신임 청년 최고위원 두 사람이 이미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선거 기간 내내 친한 그리고 러닝메이트로서 선거 캠페인을 벌여왔고 그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중에 박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득표율로서는 최고위원 당선권에 든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으나 규정에 따라서 여성 후보였던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선된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정훈 후보는 득표율로는 네 번째였지만 밀려나고 대신에 김민전 여성 후보가 여성 쿼터에 따라서 여성 한 명 이상은 당연히 최고위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 규정 때문에 김민전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신임 당대표 한동훈, 최고위원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첫 일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그러나 이번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당대표로서 해나가야 될 핵심 과제 세 가지를 뚜렷하게 강조해서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합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집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연을 확장합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자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4.10 총선 과정에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누차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국민의 눈높이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기올백 의혹 사건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대처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걱정시키는 부분이 있다. 라고 강조해서 말했을 당시에 동원했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신임 당대표의 과제로서 강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지금까지 4.10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참패를 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했다. 이것은 여전히 민심이 무엇이며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잘 해나가야만 이른바 수평적 당정 관계로서의 새로운 그 국민의힘의 앞길 용산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이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62.84%라고 하는 신임 당대표의 압도적인 득표율,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이제 이런 바탕으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기 위해서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 그리고 몸을 사린다느니 웰빙 정당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안 듣겠다. 한동훈 당대표부터 스스로 폭풍이 되어서 당원 여러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했는데요. 이 당대표, 대표가 있기 전에 전당대회장을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될 것이다.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튼 신임 당 지도부를 위해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당정이 단결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치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작년 3월 8일 날 있었던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는 이른바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앞날과 그에게 던져져 있는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쇄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국민의힘 쇄신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업적으로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성공하는 것일 겁니다. 해악은 둘 다 실패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국민의힘 쇄신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의 회복은 실패하더라도 국민의힘 쇄신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국민의힘도 쇄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고 혹자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차선은 무엇일까? 이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회복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어렵더라도 당분간 어떤 갈등 관계가 조성되더라도 국민의힘 이 당 자체는 쇄신하는 것 이것이 차선인 것입니다. 해악은 양쪽 다 실패하는 것이고 차악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쇄신에는 실패하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수직적 당정 관계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던져져 있는 급선무는 지도부를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62.84%라고 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그것이 이미 조건이 채워졌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최고위원 이 지도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적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면면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견제하고 또는 때로는 발목을 잡고 이럴 수도 있는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이상규, 친윤 최고위원 후보가 있었는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친원희룡 후보를 자처했던 인요한 의원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인요한 최고위원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묘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 두 사람,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 대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한동훈 당 대표가 김재원 최고와 김민전 최고가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동훈 당대표 본인 포함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지명 임명을 할 수 있는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고위원 1명을 추가로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 다음에 장동혁, 그 다음에 진종호 이렇게 약 5명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김재원, 김민전 이 두 사람을 이제 한동훈 당 대표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세력으로 구축을 하면은 한동훈 당 지도부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부가 모두 9명인데 이 중 4명이 사퇴를 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른바 한간에 있었던 김옥균 프로젝트 그것에 의한 그 한동훈 신임 당대표 흔들기 이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이제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이 세 사람을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당 지도부의 그 구성을 설정하는 것, 그 화합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당면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62.84%라고 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최초 목표가 60% 득표율이었는데 그것을 무난하게 뛰어넘는 그런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